턴테이블 위에서 무한 궤도처럼 돌아가던 음반 위로 픽업 카트리지를 장착한 수려한 토나미 한 면의 재생을 모두 끝내고 하염없이 판 위를 겉돌며 잡음을 내는 모습이 잠옷 안타까워 보였다. 하지만 LP판의 홈에 낀 먼지를 카트리지 바늘이 긁는 그 소리는 마치 콩을 볶는 소리를 닮아서 구수하다 못해 정겹기까지 했다. 그 소리는 지난 10수년 동안 나의 일상들과 오롯이 맞닿아 바리바리 쌓아둔 추억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소중했고 오래된 친구의 넉살맞은 웃음처럼 넉넉했다. LP를 감상하는 동안 저벅저벅 오솔길 잔돌도 밟았고 운동화에 초록물이 드는 줄도 모른 채 종아리까지 오는 풀섭을 헤쳐가며 따스한 햇살 묻은 싱그러운 바람도 갈랐다. 이미 가슴속은 정갈해졌고 그렇게 나나무 숲구리의 사랑의 기쁨을 끝으로 어느새 추억 여행은 내 방 창가에 다다랐다. LP는 디지털 음원에 비해 날선 느낌이나 음질은 뒤지지만 풍성한 울림과 교감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끈끈한 매력으로 항상 나의 벗이 되어 왔다. 하지만 너덜거리는 LP의 종이 재킷을 보고 있자면 아날로그적 삶을 자부해온 나처럼 희소성 없이 소멸되어질 운명이 예견되었고 언젠간 내 치기와 함께 자취를 감출 것이 분명해 보여 속이 짠해지며 서글펐다. 추억으로 들어서는 그 노크 소리, 톡톡대는 잡음마저도 사랑했던 나는 LP가 롱플레잉 하기를 그토록 바랬건만 창문을 활짝 밀어 제쳤다. 여독을 풀듯 크게 기지개를 켜며 심호흡도 했다. 감각은 현실을 되찾았고 배도 고파왔다. 그제야 오후 서너 시쯤 된 걸 알아챘다. 제비 한 마리가 창문을 스치듯 가로질러 날아가는 바람에 흠칫 놀란 나는 자라처럼 잽싸게 목을 움츠렸다. 비가 오려나?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 올려다본 하늘은 이미 젖은 창호에 먹물 번진 듯 검었고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것처럼 묵직했다. 나는 주저없이 방 안에 가득 널린 LP판을 뒤적이며 다음 여행을 서둘렀다. 이미 나에겐 정열이 없다. 기억해주길 바란다. 점점 소멸되어가는 것보다 불꽃처럼 순식간에 타오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커트 코베인, 그의 친절한 유서 한 구절을 떠올리며 너바나의 2집 앨범 네버마인드를 턴테이블에 올린 후 카트리지의 바늘을 조준했다. 스멜즈 라이크 틴 스피럿으로 시작해서 리듐까지 듣는 동안 나는 창문 밖으로 상체를 바싹 내민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객석이 느껴졌다. 그곳은 열광하는 팬들의 몸짓으로 굉장했다. 현란한 안개 조명과 뜨거운 열기, 비릿한 땀내로 가득한 공연장은 흥분의 도가니였으나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의 커트는 무심한 보컬로 너바나의 정신을 외치고 있었다. 나 또한 그곳의 팬들과 함께인 듯 고개를 마구 흔들며 격정적인 리듬에 동참했다. 상체가 절로 흔들렸다. 창문 난간을 움켜쥔 양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그때 커트의 강력한 보컬에서 터져나오는 침과 땀과 핏방울이 내 얼굴에 확 하고 뿜어졌다.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미세한 물 알갱이들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소독이라도 하듯 뿌옇게 분무되어지는 안개비였다. 그 광경은 일렁이는 바다처럼 장대하기도 했다가 하얀 못이 적성을 두르고 나풀나풀 춤을 추는 무녀 같기도 했다. 나는 얼굴이 다 젖도록 한참이나 넋을 잃고 보았다. 가히 장관이었다. 온몸에 충만해진 아드레날린이 느껴졌다. 이대로 내 창문을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역시 난 아직 치기를 벗지 못한 모양이다. 나의 LP 여행은 저녁이 되고 빗줄기가 꽤 굵어졌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커트보다 2년 늦게 태어나 그가 죽기 전에 데드에어로 데뷔하여 거대한 허무의 발라드를 노래하던 엘리엇 스미스의 목소리도 언제나 안개가 자욱했고 마음속 세상에는 항상 비가 내렸다고 했다. 막다른 골목, 칙칙한 지하실에 정체된 대기 속에서 도피하듯 노래했고 궁지에 몰린 듯 소곤거렸던 그는
커트의 권총 자살 9년 후인 2003년 가을, 스테이크 나이프로 자신의 가슴을 2번 찔러 자살을 택했다. 그저 긴 한숨만 나왔다. 나는 젖은 얼굴을 문지른 젖은 손으로 내 뜨거운 가슴을 문질렀다. 도대체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피로부터, 궁지로부터 과연 탈출에 성공하기는 했을까? 세상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거대한 메비우스의 띠를 이루고 있다. 시작은 끝과, 밤은 낮과, 하늘은 땅과, 남자는 여자와, 삶은 죽음과 원래부터 그렇게 맞물려 있었다. 다만 마냥 둥글리 없이 폐곡선인 그 띠는 모두에게 여러 형태의 질곡의 삶을 가차없이 살도록 주문했을 테고, 그것을 알 리 없는 커트나 엘리엇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칭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면서까지 가혹한 삶의 올가미를 발버둥 치듯 벗어나려 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팬들만큼보다 낭만적이지 못했다. 커트는 열광적인 팬들 앞에서 그들을 속이는 거짓된 열정과 흥분의 위선조차 보일 수 없어 입에 총을 물었고, 엘리엇은 가장 편안해야 할 가족조차 애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대한 허무로 인해 가슴에 칼을 박았다. 커트가 전사였다면 엘리엇은 패잔병에 속했다.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전사들 너바나가 90년대를 열었다면 취향을 택한 소심한 엘리엇이 90년대를 마감했고, 누구 말대로 21세기는 그렇게 20세기를 숙청했다. 그들이 만일 지금껏 살아있다면 팝의 역사와 근황과 시대 정신의 암묵적 교감까지를 포함한 아날로그적 동질성으로 21세기를 규정짓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취향의 장르적 특성만이 지금의 시대 정신에 통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치면 21세기의 음악 듣기는 차라리 엘리엇에게 기우는 취향 쪽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방 안에 틀어박혀 mp3 음원을 들으며 인터넷을 유령처럼 떠다니는 세태는 막다른 골목, 칙칙한 지하실의 엘리엇과 확실히 닮았다. 우린 누가 무슨 음악을 듣는지도 잘 모른다. 알려고 묻지도 않는다. 추억이나 낭만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파일 혹은 어떤 확장자로서의 데이터로 전락해서 언제고 생성과 삭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한 무한한 소비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더 이상 물질로서 소유할 필요도, 책과 함께 진열할 필요도 없이 거리나 버스, 지하철 속, 헤드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음악은 주변의 소소한 대화마저도 막았다. 하여 타이로 혹은 자이로 궁지에 몰린 어떤 이의 가슴 또는 입속에 어떤 응어리를 박을지 모를 현실이 돼버렸다. 조심스레 말하자면 데카당스의 퇴폐와 향락과 탄미와 생에 대한 반역 등이 부활하는 건 아닌지 지레 겁나는 시대이다. 최소한 LP를 틀어대던 유한한 시절에는 다양한 음악을 다방이나 음악 감상실을 통해 모두 같이 듣고 토론했다. 급하게 자리를 떠야 했던 친구마저도 좋은 음악이 나오면 슬며시 다시 앉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던 아날로그 시절,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제발 발전하지 않았으면 하던 것들 중 하나였으니 거칠고 날 것 같던 그 소리를 이토록 그리워할 수밖에. 평범한 것에 고상한 의미를 두고 일상적인 것에 신비스런 모습을 담아내며 알려진 것에 미지의 존엄과 유한한 것에 무한의 외관을 부여함으로 세계의 낭만화는 발견되며 몽환적인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단지 우리의 신체 기관과 지각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18세기 낭만주의 시인이자 이론가인 노발리스는 그렇게 세계의 낭만화를 추구했고 제시했다. 원래 시커먼 플라스틱 덩어리였다가 달궈진 니켈 원판으로 호떡처럼 둥글고 얇게 눌려진 LP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보다 훨씬 저급해 보였고 기간이 유한한 소비재였을 뿐이었으나 결국 고상함과 신비스러운 추억이 담긴 우리네 인생만큼이나 존엄스러운 미지의 음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무한의 외관을 부여받은 채 만인의 낭만과 사유를 위해 공간을 가르며 여태껏 제 몫을 다 해내고 있지 않은가. 노발리스가 부르짖은 세계의 낭만화나 내가 읊어대는 LP의 낭만화는 그런 점에서 속성이 통했다. 커트 코베인, 엘리엇 스미스. 낭만 대신 그들이 감지했던 열정의 소진이나 허무의 증폭감도 과연 그들의 신체 기관과 지각의 취약성에 기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콩 볶는 소리가 아니라 빗소리를 닮은 모양인가. 창가를 후려치는 빗소리와 LP판의 잡음이 묘하게 밸런스를 이룬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LP를 또 뒤적였다. 몇 해 전 고인이 된 이영훈님의 곡이 담긴 앨범을 찾아 그 시절 다방 DJ처럼 LP를 능숙하고 멋스럽게 돌려 턴테이블에 걸었다. 그리고 카트리지 바늘에 걸린 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조심스레 바늘을 문질러 닦아냈다. 대단히 원시적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은가. 스피커는 바늘의 충격마저 증폭하며 커다란 몸통을 떨어댔다. 아주 민감하게. 이문세의 노래는, 아니 이영훈님의 음악은 다 좋았다.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LP의 아무 구간에 바늘만 올려놓으면 될 일이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지익, 옛사랑 그 이름 지익, 옛사랑 그 이름 지익. 판이 튄다. 엄밀히 LP판 위에서 바늘이 튀는 것이다. 가끔 있는 일이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토남 뒤쪽에 달린 무게추를 조정해서 카트리지에 무게를 더해 바늘의 압력을 높여본다. 신기한 것은 바늘이 튀는 부분에서 무한 반복되는 노랫말이 흥미롭게도 점쟁이의 그것처럼 용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LP가 얹어주는 덤이 아닐까. 난 항상 옛사랑 그 이름 LP라고 부르며 지금껏 곁에 끼고 산다. 날선 상큼함 대신 투박한 먼지 풀풀 날리는 눈물이 날 만큼 정겨운 내 마누라처럼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아,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갑자기 덜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동시에 서슬 퍼런 고성이 내 등을 타고 넘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난리냐고. 빨리 소리 좀 죽여. 죽여? 서둘러 여행을 끝내야 했다. 게다가 투박한 먼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 LP를 죽여야만 했다. 구닥다리의 진원지가 이곳인 양 힘주어 팔짱을 끼고 날 쬐려보는 유일한 목격자 앞에서 결국